안녕하세요. 옛날 조선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놈들 고개를 더 숙여라. 청나라 장수 한 명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병자호란에서 패한 뒤 조선은 청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청나라 사신 일행은 천천히 마을을 지나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을 한가운데 넓은 공터를 발견하고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쉬어가자. 자신의 명령에 일행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내오라 명령했고,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 있는 것을 모두 내왔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음식을 받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을 얼마나 무시하고 비웃는지에 관한 것이었지요. 조선 놈들 정말 볼품없지 않은가? 그러게 말이야. 병자호란 때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더니 조선에 남자가 있기는 한 건가? 청나라 장수들의 조롱에 마을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부로 덤볐다가는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청나라 장수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춤에서 활을 꺼냈습니다. 심심한데 재미라도 볼까?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활 좀 쏜다는 놈 없느냐? 나와서 나와 한번 겨뤄보지 않겠느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하트를 날려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장수의 말투는 겨루자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조선 사람들을 또 한 번 짓밟고 모욕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지요. 뭐야? 조선의 남자가 정말 없는 게 아니냐? 청나라 장수가 크게 웃으며 비웃었습니다. 다른 청나라 장수들도 함께 웃어댔지요. 아무도 안 나오나? 그럼 내가 시범이나 보여주지. 그는 활시위를 당겨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 쏘았습니다. 쏘아진 화살은 정확하게 나무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어때? 이 정도는 해야 남자 아니겠느냐? 청나라 장수는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청나라 장수의 실력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말 아무도 없느냐? 이 겁쟁이들아. 청나라 장수의 조롱이 계속되자 마을의 젊은이 몇 명이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나라 장수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해봐라. 첫 번째 젊은이가 활을 잡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나무에 맞기는 했지만 한참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젊은이도 마찬가지였지요. 긴장한 탓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조선 남자들의 실력이냐? 청나라 장수들의 웃음소리가 공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분함을 이기지 못한 마을 청년들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누구 하나 감이 나서지 못했지요. 패배감과 굴욕감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코를 찌르는 시큼한 술 냄새와 함께 비틀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씨 한번 좋다. 활쏘기 딱 좋은 날이네 그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넝마조각 같은 옷을 걸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지요. 그는 한 손에 낡은 호리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검댕투성이라 눈, 코, 입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을 어기 폐가에 눌러 살며 구걸로 연명하던 주정뱅이 거지였지요. 촌장이 기겁하며 급히 나서려 했지만 거지는 이미 비틀비틀 공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는 청나라 장수들을 향해 누런 이를 드러내며 희죽 웃어 보였습니다. 나으리들, 그 재미난 활쏘기 놀이에 이 놈도 좀 끼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의 배도 왕년에는 활 좀 쏘던 놈입지요. 그 당돌하고도 어이없는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배를 잡고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조선에는 멀쩡한 놈들은 씨가 마르고 약한 자들만 남았나 보구나. 내 놈 꼴을 보니 활시위는커녕 숟가락 들 힘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다. 활을 든 장수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조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거지의 망동 때문에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가슴을 졸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좋다. 내 놈의 용기가 가상하니 기회는 주마. 대신 빗나가면 내 목을 칠 테니 그리 알아라. 장수는 자신이 쓰던 묵직한 각궁을 거지에게 휙 던져주었습니다. 거지는 허둥지둥 활을 받아들다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청나라 군사들의 비웃음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거지는 흙바닥에 떨어진 활을 줍느라 한참을 낑낑거렸습니다. 지팡이를 옆구리에 끼고 비틀대며 활을 겨우 집어드는 모습은 영락없는 술주정뱅이였지요. 청나라 병사들은 그 꼴을 보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마을 사람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소나기에 활이 쥐어지는 바로 그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에 취해 흐릿하던 거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맑아지더니 서슬퍼런 칼날 같은 안광을 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지팡이에 의지하던 불편한 다리가 대지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비록 한쪽 다리가 짧아 몸은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의 상체는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지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손가락이 활대를 감아쥐는 모양새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완벽했습니다. 거지가 천천히 시위에 화살을 매겼습니다. 그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낡은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활을 잡은 왼팔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기 어린 웃음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에는 오직 목표물을 향한 싸늘한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낄낄대던 청나라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둘씩 잦아들었습니다. 무인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기세가 거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활을 잘 쏘는 자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피를 뒤집어 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하고도 비릿한 전장의 살기였습니다. 그때 청나라 장수들 무리 뒤편에 있던 한 중년의 장수가 말을 멈추고 거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비웃을 때도 침묵을 지키던 그는 거지가 활시위를 당기는 자세를 보자마자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장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거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장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었던 공포스러운 기억 속에 누군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지의 손을 떠난 화살이 찢어지는 파열음을 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눈 깜짝할 새 날아간 화살은 앞서 청나라 장수가 맞췄던 화살의 깃을 정확히 쪼개버리고 나무 정중앙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고 비웃던 청나라 병사들의 입가에서도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거지의 솜씨에 감탄하거나 놀라는 기색을 보이기도 전에 말 위에 앉아있던 우두머리 장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인 바닥을 기어가면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거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장군, 어찌 그러십니까? 부관들이 깜짝 놀라 달려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장수는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쌍검의 귀신, 강미 장군? 그가 내뱉은 이름의 주변에 있던 다른 청나라 장수들도 일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군대 내에서 금기시될 정도로 공포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이지요. 장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거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에 가려져 있지만 활을 내린 거지의 오른쪽 손목에 난 희미한 칼자국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찌 저자가 여기에.
장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청나라 장수가 고작거지 앞에서 오줌이라도 지릴 듯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은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과 부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장수의 머릿속에서 억지로 묻어두었던 끔찍하고도 선명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병자호란이 한창이던 어느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냐는 청나라 철기군의 말 밟고 말에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지요. 파죽지세로 남쪽을 향해 밀고 내려오던 그의 부대는 험준하기로 소문난 어느 좁은 협곡에서 진군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수천의 군마가 지나가야 할 그 길목을 단 한 명의 조선 장수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선 장수가 바로 강이었습니다. 그는 양손에 서슬퍼런 쌍검을 쥐고 홀로 1000명이 넘는 청나라 정예군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전장 한가운데서 강희의 모습은 마치 피에 굶주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아수라와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눈보라보다 차가웠고 뿜어내는 살기는 협곡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공격하라. 저놈을 밟고 지나간다. 청나라 장수의 호령과 함께 수백의 기병이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강희의 쌍검이 허공에서 춤을 출 때마다 청나라 병사들의 목은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은빛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허공에 붉은 꽃이 피어올랐고 하얗게 덮여있던 순백의 눈밭은 순식간에 붉은 선열로 질척하게 뒤덮여 내를 이루었습니다. 귀신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도망쳐. 용맹하기로 소문난 청나라 병사들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살극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협곡을 가득 메웠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날 강희 장군 혼자서 막아낸 청군은 무려 1000여 명에 달했고 그 좁은 협곡은 청나라 병사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처참한 지옥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장수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체 더미 아래 몸을 숨기고 터져나오는 비명을 틀어막은 채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새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강희가 부대 전체를 도륙하는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말이지요. 끝없는 전투 속에 강희 역시 허벅지에 창을 맞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고 적들을 베어넘겼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저 초라한 거지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은 그때 피를 흘리며 전장을 누비던 강희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장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낡은 옷 속에 감추어진 것은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악몽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쌍검의 귀신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때 그 눈빛이다. 나를 내려다보던 그 서늘한 눈빛. 장수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청나라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수많은 자객을 보냈으나 모두 실패했고 결국 그가 전사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지요. 헌데 그 전설 속의 맹장이 청나라 군사들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쌍검의 귀신이 바로 이 초라한 시골 마을의 거지라니. 장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의 목숨은 저 거지의 손끝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공터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도 기이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웃어대던 청나라 병사들의 입은 굳게 다물어졌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요. 말에서 떨어진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더 거대한 공포 때문인지 청나라 장수의 다리는 걷잡을 수 없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옷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홀린 듯 오직 거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발짝 두 발짝 거지에게 다가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여나 자존심 상한 오랑캐 장수가 홧김에 거지에게 칼이라도 휘두르는 것은 아닌가 싶어 아낙네들은 비명을 삼키며 아이들의 눈을 가렸지요. 촌장 또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천하를 발 아래 둔 듯 기세등등하던 청나라 장수가 거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것은 항복의 의미를 넘어선 신적인 존재를 마주한 인간의 본능적인 경외감이었습니다. 장수는 두 손을 공손히 모아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치 황제,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를 아련하는 듯한 극진한이었지요. 강희 장군님 소장이 장군님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다 못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처박힌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대를 전멸시켰던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무인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강희 장군? 그 전설의 쌍검 귀신 말이냐?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청나라 장수들의 얼굴도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에게 강이라는 이름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둥지둥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창과 칼을 내던지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조약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선을 조롱하고 비웃던 침략자들이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앞에 줄지어 무릎 꿇고 벌벌 떠는 기막힌 풍경이 연출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린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술이나 구걸하며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 주정뱅이가 천하의 청나라 장군들을 눈빛 하나로 제압하는 전설의 장수였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에 사람들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위엄은 그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오직 거지의 입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강희는 자신에게 절을 울리는 청나라 장수들을 그저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활시위를 당길 때 번뜩이던 서슬퍼런 살기는 어느새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쓸쓸함과 짙은 회한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활을 아주 천천히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자신의 거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이라 내게 그런 이름이 있었던가.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낮았지만 공터의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만 번의 칼질과 수천 번의 비명이 서려 있는 듯 허무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고개를 들어 지금 내 꼴을 똑똑히 보아라. 나는 그저 술 한 잔에 목을 메고 밥이나 구걸하는 떠돌이 병신일 뿐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던 천하의 강희 장군은 병자년 겨울 그 차가운 눈보라 치던 전장에서 이미 죽었다. 여기 있는 것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야. 말을 마친 강희는 바닥에 뒹굴던 낡은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활을 잡았을 때 세상을 베어버릴 듯 뿜어져 나오던 태산 같은 기세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어깨는 다시 구부정하게 굽었고 다리는 힘없이 풀렸습니다. 영웅은 사라지고 다시금 초라한 늙은 거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굽은 등을 보이며 천천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내 부탁은 그뿐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청나라 장수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강희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청나라 장수들은 감히 그를 붙잡거나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그림자만큼은 그 어떤 거인보다도 거대하게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강희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청나라 사신 일행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된 우두머리 장수가 겨우 몸을 일으키자 다른 병사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선 거만함이나 조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서둘러라. 당장 이곳을 뜬다. 장수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말을 타면서도 혹시나 강희가 다시 나타날까봐 연신 뒤를 힐끔거렸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저런 괴물이 시골 구석에 숨어 살고 있을 줄이야. 장수는 부관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절대 백성들을 건드리지 마라. 조선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호랑이들이 숨어 있다. 청나라 사신 행렬은 도망치듯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조선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지나갔다 합니다. 콧대 높던 청나라 사신들의 길을 꺾어버린 것은 화려한 군대도 높은 벼슬아치도 아닌 다리 저는 거지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사신 일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야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던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방금 전 자신들을 구해주고 떠난 그 초라한 거지가 누구였는지, 자신들이 그동안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눈이 삐었지. 천하의 영웅을 몰라보고 미치광이 취급을 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촌장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부끄러움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지요. 젊은이들은 불이 나게 거지가 살던 폐가로 달려가 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술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강희 장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산등성이나 바라보며 하염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냄새나고 다리 저는 거지였으나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희 장군은 다시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으나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갑옷이나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지켜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영웅이다. 지금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절뚝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강희 장군이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도는 소리라 믿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를 기리고 있답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잊었을지 모르나 그는 단 한순간도 조국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